사고 블랙박스에서 이사장님 처리했어요 라는 남자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돼 있었어요. 정보아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지역의 귀에 꽂히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불과 몇 분 전 장례식장 복도, 향 냄새와 울음 섞인 공기 속에서 지역은 잠시 숨 쉬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조옥래의 영정 사진이 놓인 빈소 안에서는 이상철이 넋이 나간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허공을 더듬다가 허벅지 위에 멍하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아직 수술실에서 나오지 못했고 할머니는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지역은 상복 소매를 꼭 움켜쥔 채 아버지의 굽은 어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작았었나? 그 생각이 스치자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같이 울어줘야 할 것 같은데 눈물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뒤쪽 출입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복도 쪽에서 웅성거림이 퍼져나왔습니다. 저 사람. 정보아 아니야? 결혼식 날 도망쳤다던 그 여자. 검은 원피스에 단정한 코트를 걸친 보아가 조심스럽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선을 피하지도 그렇다고 똑바로 마주보지도 못한 채 묵묵히 영정 앞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역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보아는 영정 앞에 서서 천천히 절을 올렸습니다. 허리를 숙였다가 머리를 조아리는 동안 입술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절을 마치고 돌아선 보아의 시선이 지역을 찾았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친 순간 주위 소리가 한꺼번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 먼저 고개를 숙인 쪽은 보아였습니다. 지역 씨. 한참 말을 잇지 못하던 보아가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말고 밖에서요. 지역은 아버지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이상철은 영정 사진 쪽을 멍한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자꾸만 축 처져 내려갔습니다. 가슴이 저릿했지만 지역은 지금 이 여자를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이면요. 지역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더 건조하게 나왔습니다. 상복 자락을 정리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장례식장 옆 작은 휴게실. 두 사람이 마주 앉자 갑자기 공간이 좁아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보아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등에서 피가 빠져나간 것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염치 없이 나타나서 정말 미안해요. 보아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야 할 자리는 맞죠. 지역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자신도 놀랄 만큼 담담했습니다. 결혼식 날 일은 지금 말해봐야 뭐가 달라지겠어요. 아니에요. 보아가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어깨 위에서 흩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역 씨 생각하면 늘 죄인 같았어요. 그래서 더 연락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 일은 그냥 죄송하다고만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요. 지역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일? 보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가방 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은색 금속이 형광등 아래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이 USB를 몇 번이나 만지작거리더니 결국 테이블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그날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이에요. 지역의 손이 움찔했습니다. USB를 향한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 사고 이미 경찰에서 조사 다 끝났다고 했는데요. 처음엔 저도 그냥 사고라고 생각했어요. 보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사고 직후가 이상했어요.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어딘가에 전화를 걸더니 아주 또렷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보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때의 음성을 그대로 재생하듯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처리했어요, 이사장님.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지역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이사장님? 네. 그땐 그냥 병원 쪽 VIP겠지 했어요. 보아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뉴스에서 사고 소식을 봤어요. 이상철 부장님, 김다정 여사님, 조옥래 여사님 이름들이 나오는데 제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보아는 지역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동자가 조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고성희 이사장님 이름도 같이 나왔어요. 지역의 얼굴에서 완전히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목이 꽉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가장 자주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지은호의 친모, 한우진의 엄마, 박진석의 아내. 간 이식 수술과 은호의 출생 비밀에 계속 걸려있는 이름. 호주에 있으면서 아버지 회사 일 좀 도왔어요. 보아가 손을 꼭 맞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택시 회사랑 보험사에 투자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고 기록이나 보상 진행 상황 같은 걸 투자 보고서로 정리해서 보게 돼요. 지역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아는 숨을 한번 고르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이 사고 기록을 봤어요. 날짜랑 시간, 택시 회사 이름, 차량 번호 뉴스에서 봤던 그 사고랑 다 똑같더라고요. 첨부 파일에 사고 영상 편집본이라고 적혀 있어서 처음엔 그냥 흔한 교통사고 영상인 줄 알았어요. 보아의 시선이 잠시 허공을 향했습니다. 그날 모니터 앞에 앉아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사고 순간 장면만 딱 잘려 있어서 너무 깨끗하게 사고 장면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쪽 자료를 더 뒤져봤어요. 거기엔 원본 영상이라고 표시된 파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지역의 손이 USB를 쥔 채로 조금 더 굳어졌습니다. 그 택시 블랙박스가 사고 나면 영상이 바로 회사 서버로 자동 전송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보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기사 마음대로 카드만 빼서 없앤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서버에는 사고 전후 몇 분이 통째로 다 남아있는 거죠. 그제야 지역의 표정의 이해와 함께 서늘함이 스며들었습니다. 경찰에 넘어간 건 택시 회사에서 잘라서 보낸 편집본이었대요. 보아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통화 소리 들어간 부분은 싹 자르고 상대 차량이 신호 위반해서 들이받은 장면까지만 딱 넘긴 거예요. 운전기사도 그냥 부주의였다고 진술 맞춰버리면 경찰 입장에선 그냥 과실사고인 거죠. 그럼 원본은? 지역이 힘주어 물었습니다. 원본은 회사 서버 안에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보험이랑 투자 쪽에서 리스크 체크한다고 내부 보고용으로 따로 돌려보는 영상이 있거든요. 보아가 USB를 가볍게 밀어 올렸습니다. 제가 정리하던 자료 안에도 그 원본 영상 링크가 같이 들어있었어요. 궁금해서 눌러봤다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보아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이 다시 떠오르는지 손등에 핏기가 더 빠졌습니다. 사고 직후에 택시기사 옆을 지나가던 검은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려요. 그리고 어디선가 전화를 걸더니 또렷하게 이렇게 말해요. 이사장님 처리했어요. 보아의 눈동자가 살짝 떨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쪽 회사 VIP나 병원 쪽 이사장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고서 표지에 있던 이름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그룹 계열 택시 회사, 병원, 그리고 고성희 이사장님. 보아는 지역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게, 경찰은 편집된 영상만 보고 그냥 과실사고 처리했고 회사는 조용히 넘어가길 원했고, 근데 서버에 남아있던 원본에는 그 말이 그대로 녹음돼 있었던 거죠. 보아가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더 미루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영영 모른 채로 사는 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들고 온 거예요. 늦어서 정말 미안하지만. 왜 지금이에요? 간신히 나온 목소리는 거칠게 떨렸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버지까지 이렇게 된 다음에야. 지금 아니면 평생 못 올 것 같아서요. 보아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지역 씨가 절 보면 화밖에 안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도망쳤어요. 근데 소식 들었어요. 가족분들 사고, 할머님 장례, 이건 제가 끝까지 외면하면 안 되는 일 같았어요. 제가 한번 망가뜨린 인생이면 이번엔 그 인생을 돕는 쪽을 선택해보고 싶어서요. 휴게실 유리창 너머로 장례식장 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가 유리창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지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 안쪽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알겠어요. 고마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지역에게는 큰 결심이었습니다. 보아의 눈가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안도와 슬픔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휴게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수빈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오빠, 아빠가 찾으셔. 수빈의 시선이 보아에게 꽂혔습니다.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보아 씨? 보아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이다, 수빈 씨. 이런 자리에서 다시 보게 돼서 미안해. 수빈의 입술이 한번 파르르 떨렸습니다. 결혼식 날 기억이 떠오르자 뭐라고 쏟아내고 싶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영정 사진과 검은 상복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수빈은 겨우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수빈이 짧게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빠 혼자 장지 얘기 듣고 계셔. 오빠, 얼른 와.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도 USB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제가 보고 다시 연락할게요. 보아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그 시각 병원 중환자실 앞. 지은호는 휠체어에 앉은 채 유리벽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각종 기계들에 둘러싸인 김다정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이 귀를 때렸습니다. 차갑고 낯선 소리였습니다. 정말 너무 안 됐다, 진짜. 정순이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다 온 얼굴이었습니다. 은호는 휠체어 손잡이를 꼭 잡고 있었습니다. 간 이식 수술 후라 아직 몸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꼭 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사고가 안 났을까? 아니면 그래도 누군가는 다쳤을까?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나무라면서도 머릿속은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간을 떼어낸 몸이 욱신거리는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은호야,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된다. 순이가 딸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너도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우진이도 신경 쓰이고 내 몸까지 망가지면 엄마는 진짜 못 버텨. 엄마. 은호가 낮게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진짜 우연이 아니라 누가 일부러 만든 거라면요. 그래도 진실을 알아야 할까요? 순이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냥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은호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려 보였습니다. 세상에 우연한 사고도 많지만 혹시 아니라면 누군가가 책임져야 하는 거잖아요. 할머니도 선배 부모님도 다 그렇게 된 거면.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래전 비 내리던 보육원 앞에서 받았던 서류 봉투, 브로커의 말, 애가 좀 바뀐 것 같다던 흐릿한 목소리가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쿵쿵 크게 뛰었습니다. 내가 뭘 알겠다고 그런 소리를 해. 순이는 애써 웃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그냥 내가 건강해지는 것만 생각해. 다른 건 나중에. 은호는 대답 대신 유리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신도, 지역도, 우진도. 그리고 지금 선배의 가족까지. 밤이 깊어갈 무렵 지역은 집방 안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스탠드 불빛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 노트북 옆에는 USB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그것을 짚는 순간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감촉에 몸이 살짝 떨렸습니다. 보자. 지역이 숨을 깊게 내쉬고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가지런히 적혀 있었습니다. 문제의 날, 문제의 시각을 찾는 데에도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결국 클릭 소리가 방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속 어두운 도로가 펼쳐졌습니다. 가로등이 듬성듬성 박혀있는 국도. 택시 안 운전석에서 촬영된 흔한 화면이었습니다. 지역은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에 힘을 줬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 후 맞은편에서 강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화면 속 택시가 속도를 줄이려는 듯 흔들리는 순간 검은색 차 한 대가 신호도 무시하고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굉음과 함께 화면이 크게 휘청였고 누군가의 짧은 비명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이어지는 몇 초간의 정적. 그 뒤로 운전석 쪽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내려왔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귀에 갖다 댔습니다.
어두운 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처리했어요, 이사장님. 지역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마우스가 덜컥 책상 위에 떨어졌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슴이 위로 쑥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고성의 입술 사이로 거의 소리가 안 나오는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머릿속에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은호의 친모이자 우진의 엄마 그리고 박영라의 이사장님. 최근 모든 사건의 중심에서 맴돌던 이름. 잠시 후 화면 한쪽에 다른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사람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다가와 운전자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방 같은 것을 건네는 동작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가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지역은 반사적으로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얼굴은 가로등 그림자에 가려져 흐릿했지만 체형과 자세, 걸음걸이는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이 체형 어디서 많이 봤지? 박진석의 집 앞, 회사 주차장, 행사장 입구. 늘 고성의 옆을 지키고 서 있던 그 운전기사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등판이 넓고 한쪽 어깨를 살짝 내리는 특유의 걸음걸이까지 똑같았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입술이 바짝 마르며 한숨 같은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이 서늘하게 곤두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지은호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지역은 떨리는 손으로 겨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배. 아직 힘이 없는 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역의 눈가가 뜨겁게 젖었습니다. 응, 나야. 많이 힘들지? 조금요. 근데 이상하게 계속 생각나서요. 은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선배 할머니가 떡 나눠주던 거요. 나한테도 한 번 더 먹으라던 거,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지역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은호야. 네. 나 오늘 좀 이상한 걸 봤어. 사고랑 관련 있을지도 모르는. 은호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혹시 은호의 목소리가 아주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고성이 이사장님이랑 관련 있어요? 두 사람 사이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역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확실하진 않아. 아직은 그냥 의심일 뿐이야.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간 사실이 드러나겠지. 선배. 응. 진짜로 그런 거라면요. 저 피하지 않을게요. 은호가 숨을 한번 고르며 말했습니다. 제 가족 일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지금은 우리 셋 다 살아남는 것부터 생각해요. 우진이도 선배도 저도요. 지역은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눈앞의 화면 속 그림자가 다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지역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일단 버티자. 끝까지. 전화를 끊고 난 뒤 지역은 멈춰있는 영상 속 실루엣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USB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내가 끝까지 밝혀낼 겁니다.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이유까지. 작은 USB 안에 담긴 몇 분짜리 영상이 이제 거대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가 정말 그냥 사고였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이었는지 그리고 그 이사장님이 과연 누구였는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